여야 합의사항 보고 임시국회 운영 대책령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네.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원내대표께서 아침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했던 모두 발언 다시 한번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김연아 선수가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답답한 국민들 가슴을 뻥 뚫어주는 정말 속 시원한 그런 승전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피겨의 여왕 김연아 선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아 선수 화이팅입니다. 정치권에도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던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 47일 만에 어제 일괄 타결됐습니다. 참으로 다행이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불철주야 노가 많았던 박기춘 원내대표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그리고 여야 원내 협상단 특히 우원식 수석 부대표에게 큰 박수와 갈채를 부탁합니다. 이번 타결은 단순히 하나의 법률안 타결 이상의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원안 고수를 고집하면서 국회, 특히 야당을 압박했던 점은 아주 아쉬운 일이지만 그래도 마침내 여야 합의로 끝낼 수 있도록 기다려준 점에 대해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불통과 독선의 늪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번 타결로 새누리당은 청와대 거수기가 아니다라는 그 거수기 노릇에서 벗어나서 야당과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여당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거나 단상정거진 구태정치를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국회의 권위와 입법권을 지켜냈습니다. 이 또한 멋지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 협상 타결로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여야 모두 윈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와 타협의 상생 정치이며 우리 정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정치, 성숙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야가 진통 끝에 마련한 국회 선진화법이 안착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명실상부 선진국회로 진입하는 의미심장한 분기점이 됐다고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청와대나 정부가 다음나라 배나라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경우에는 여야 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빠른 시간 안에 철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정부조직법 타결의 상징인 상생정치 정신을 살리는 길이고 장 차관 국정토론회에서 대통령 스스로가 강조했던 국민 중심 행정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후회하거나 말이 바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공약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대선 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미 39개 민생 법안을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야 공동 민생 공약 실천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저희와 약속했던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즉각 가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야정 협의체가 어렵다면 여야 정책협의체를 오늘이라도 당장 가동할 것을 새누리당에게 제안합니다. 노인복지 향상, 노인연금 확보, 중증질환 지원, 영유아 무상보육, 학교폭력 문제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무죄 확정으로 다시 불거진 검찰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보도되고 있는 북핵위기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도 남북 대화를 포함해서 시급합니다.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민생 회복과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마침내 정부입법 완전히 타결을 했습니다. 이 타결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민주과 더불어서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습니다만 고비하지 않고 정말 상당 흡사의 자세를 임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울 수 없습니다. 협상이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권능과 야당 역할, 입법의 무시, 여기에서 나왔다고 불통제입니다. 그리고 허수아비 여당, 이것이 바로 협상을 지연하는데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협상 중에 유신시대식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은 물론이고 야당을 몰아세우는, 또 여당을 불러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또 지침을 내리고 합의 결과를 뒤집는 원격 조정하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원인이 되어서 늦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그래도 부족합니다만 원내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셔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었고, 새누리당은 다단계 의사결정 구조로 만나서 협상이 늦어졌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의 독선, 일방통행이 지금 뭐라고 했죠? 그런 정치 시대는 정의의 끝이 있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타결이 민주적 합의와 타협의 정치를 보고하는 계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새 정부의 인사 난매의 현상 참으로 심각합니다.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원칙과 신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권력기관장의 임기 보장, 이것은 백지화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인사 약속, 이것 또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물론이고 변호사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은 물론이고 지금 여당 내에서도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귀를 막고 있습니다. 불통입니다.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정 운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시대 변화를 이끌 새 인물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야말로 청개구리식 인사가 계속되면 걱정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서 그렇습니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또 썼습니다. 이 후보자는 20여 년을 재벌 기업을 도내온 경제 민주화의 장애 물격 인사다,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그야말로 철저하고 정미경 검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함으로써 부적격 인사들의 임명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자세한 보고는 5월 10일 부탁드리고